레벨업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제 새벽에 FOMC와 함께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뉴스가 나왔죠. 파월 버렌의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5% 뚫고 올라서면서 우리 같은 위험자산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월이 아마 내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못 박은 정도는 아니지만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랬고, 하지만 말의 뉘앙스가 추가 금리 인하를 좀 급격하게 하는 걸 기대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할 것 없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파월 버런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말들도 꽤 많이 해줬어요. 오히려 좋은 말들을 더 많이 해줬고, 나쁜 말들은 지금 시장을 과열 양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과열 양상을 없애고자 버블을 터뜨리려는 인공적인, 우리가 이제 바늘이라고 하죠. 바늘로 일부러 버블을 터뜨리려는 모습이 조금 엿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11연속 하락하면서 이게 5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우지수가 10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은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뉴스거든요. 인플레가 목표치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 잘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추가 금리 인하를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살짝 과열인 것 같다. 이 정도 뉘앙스의 얘기였단 말이죠. 이게 전혀 나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시장이 좀 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도 그 사이의 갭 때문에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미중금리를 0.25%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하고 경제활동이 견고하게 확대되고 있다. GDP 성장률이 앞으로 2% 중반 정도일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거는 뭐 너무 좋은 소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역시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다 박아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도 좋아, 고용도 좋은데 거기다가 따라오는 고질병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어. 그러면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 보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하고 천천히 좋은 정책 펴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까지 1, 2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건실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잘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FOMC에서는 나쁜 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지지받고 있는 자리를 깨준다면 살짝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지받는 자리를 깨주고 하락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90K 중반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좀 문제입니다. 알트코인들이 가격 방어력이 너무 없어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럼 알트코인은 요만큼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요만큼 오르잖아요. 그럼 알트코인도 요만큼 오르지만 지금 가격 방어력이 너무 없는 상태라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해당 자리까지 좀 급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 FOMC에서 파월이 경제 지표 보면서 우리는 항상 정책을 편다,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키로 잡았던 경제 지표들 있죠.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열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알트코인은 중대형 디파이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